부익남님, 자타공인 대표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유튜버이시죠. 그리고 너바나님, 너나위님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월부 들어보셨죠? 공식 대표이십니다. 송사무장님, 경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울림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의 저자입니다. 사실 너무 많아요.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 그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의 시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죠? 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게 경매를 공부하면서 거의 동시에 했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경매랑 같이 시작해보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매가 싸게 사는 것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걸요. 심지어 경매를 하시는 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누군가는 이런 점을 활용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가 가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점들 몇몇 유명한 분들의 사례와 함께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서 부를 쌓은 자산가, 셀럽, 본받고 싶은 분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 너무 많지만 오늘 영상에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로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익남님, 자타공인 대표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유튜버이시죠. 저도 구독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 라디오 듣는 것처럼 틀어놓고 듣다 보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70만 명. 와. 부익남님 나무위키인데요. 투자 전문 유튜버 겸 부동산 투자 사업자 겸 투자교육 강연 사업가. 대학교 2학년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30대 초반부터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사람. 교육 사업은 부동산 경매 위주의 매매 교육을 한다. 오, 경매 강의도 하시는군요. 그리고 너바나님, 너나위님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월부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체감상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가장 큰 교육 플랫폼의 어떤 간판이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너바나님은 너나위님의 스승이시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의 어떤 클래식이죠. 지금 현재 월급쟁이 부자들의 공식 대표이십니다. 저도 이건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너나위님이 대표신 줄 알았는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책에 보면 종잣돈 1,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경매 투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려가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초보 시절에는 경매 때문에 법원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송사무장님, 행크라고 경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책인 엑시트, 공매의 기술,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이런 책들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좋습니다. 특히 엑시트 같은 책은 투자마인드 일깨워주는 책.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이분 온라인 강의도 들었었습니다. 좋았어요. 송사무장님께서는 젊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아껴가며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십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성공한 자산가이시고 지금도 현업에서 경매를 하시면서 강의도 하고 계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시는 송사무장님. 마지막으로 청울림님. 앞에 소개드린 분들만큼 유명하진 않은데 또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아마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이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막 경매하는 방법에 대해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은 아닌데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경매를 왜 활용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 자극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막 엄청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일종의 셀럽이죠. 우상 같은 분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너무 많아요.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 그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의 시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경매로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경매에 관심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자산가들 중 많은 분들이 경매라는 걸 하나의 도구로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만이 정답이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분들 중에는 지금은 경매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 레벨을 벗어나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도구로서 사용은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라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경매가 왜 좋은가? 왜 좋은 출발점인가? 단순하게 싸게 산다를 넘어서 심지어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경매로 취득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집을 허물고 신축을 지었을 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새 집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규제 지역에서는 특정 시점을 넘어간 뒤부터는 오래된 집을 사더라도 새 집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예외다.
실제로 제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취득했고요. 광명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인데 지금 여기는 일반 매매로는 집을 사도 새 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그런데 경매로 취득하면 예외사항이 적용되어 새 집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경매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어제로 지정되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말 그대로 지정된 구역에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가장 와닿는 건 아무래도 주택이죠. 아파트 매매. 이 토어제는 이 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 후 몇 달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 전입을 해야 하고 전세를 못 주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매는 이 토어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규제 지역에서도 전세를 줄 수 있다. 쉽게 말해 갭 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가능한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규제 지역 내에서요. 경매로 취득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금 문제나 대출 문제나 따져야 할 게 있겠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는 여전히 갭 투자가 가능한 주택 매입 방식이다. 그와 더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규제 지역이면 무조건, 비규제 지역이면 6억 이상 너가 어떤 자금으로 이 주택을 취득하는지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토어제도 그렇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렇고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요식행위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첫 집을 장만하려 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을 팔았다든지 당연히 불법은 안 되겠죠.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낸다고 해서 탈세가 허용된다든지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무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무시할 수 없죠. 일반 매매보다 대출한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돈으로도 더 비싼 아파트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사업자로서 대출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럼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일반 매매도 사업자 대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자금 조달 계획서가 나오죠.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매각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 대출이 훨씬 유연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매매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안 된다 또는 이 금액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는 편인데요. 반면에 경매로 낙찰 대금 납부라는 명확한 명분이 들어가게 되면 승인율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은 상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매각을 진행한다는 점이 좋은 것은 이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중개사기, 이중계약 이런 부분에서 안전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중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법원분들은 사실 감정이 없어요. 이게 어떨 땐 되게 야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불친절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법원은 그냥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절차대로 집행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벗어난다든지 위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이라고 법원에서 딱 내려옵니다. 촉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부하고 뻔하지만 빼놓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인, 싸게 산다. 이 싸게 산다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냐면 일단 수익을 확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 살 때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집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거냐, 다른 집보다 많이 오를 거냐. 그런데 싸게 산다는 건 일단 현재 시점에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강력하죠.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기 매도로 시드머니를 불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 매매라면 싸게 산다고 해도 금매 정도니까 사실상 경매랑은 구조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경매만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공한 분들의 사례처럼 분명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게 산다는 이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현실적인 이점들을 생각했을 때 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경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거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가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하면 성립이 되죠. 성과가 나오려면 노력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로 자산가가 된 많은 분들의 사례처럼 모두가 다 경매를 해서 성공을 거두진 못하겠지만 성공을 거둔 많은 분들의 시작에는 경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여전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관심이 있으셔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을 거고 또 유튜브에 경매 영상이 많이 뜰 겁니다.
보다 보면 좋은 영상도 있고 또 강의 홍보 영상도 있고 그럴 겁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과를 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 실제 물건을 보고 파악해보고 싶다.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틀린지만이라도 알고 싶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입찰할 물건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경매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할 만한지, 리스크가 있는지, 가격은 적절한지 이걸 혼자만 보기보다는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찰할 만한 물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물건, 입찰할 만한 가격대인 물건 싹 정리한 시트 공유드리려 합니다. 강의 아닙니다. 이론 정리 PDF 아니고요. 이제 곧 실제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지금부터 분석하고 조사해서 입찰이 가능한 물건 리스트입니다. 1억 미만 지방 소액 아파트부터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까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난이도를 표시해 두었고요. 특이사항이 있는 물건에는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보았습니다. 물건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이 리스트 보시다 보면 이런 물건은 괜찮구나, 이런 건 조심해야 하는구나, 이런 기준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준도 만들어지고 물건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능력도 갖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 한 채라도 낙찰받아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리스트가 꽤 괜찮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계속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분석해볼 만한 물건, 입찰에 도전해볼 만한 물건 분명히 이 안에 하나쯤은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